이 도면의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른 분류로 보시면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견적도, 승인도, 설명도 이렇게 많죠. 제가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획도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지에 대한 계획 수렴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도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작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작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도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문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전문 업체나 기업을 통해서 한 부분 같은 것들을 이제 의뢰를 하고 싶을 때 주문할 내용들을 적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견적도 같은 경우는 주문도랑 비슷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인도는 1인 이상이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제 검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도면을 쓰겠다고 승인하기 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명도는 실제 완성된 제품을 어떻게 이렇게 조립을 하거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내용에 따른 분류도 있죠. 부품도, 조립도, 기초도, 배치도, 장치도, 스케치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부품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품으로 결합된 물건에서 개별적으로 부품을 따로 떼어내어서 부품을 도면화한 도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조립도는 이런 부품들을 어떻게 조립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도면입니다. 기초도는 가장 밑바탕에서 기초로 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기초도는 물건을 실질적으로 놓을 때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배치도는 실질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도는 이런 장치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위주고요. 스케치도는 간단하게 대략적인 선으로 나타내어져 있는 도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표현 형식에 따른 분류도 있고요. 외관도, 전개도, 곡면선도, 선도, 입체도 이렇게 있습니다. 외관도는 물건의 외형을 표현한 도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전개도는 물건의 외형을 펼쳐서 늘여놓은 도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곡면선도는 곡선이나 여러가지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선으로 표시한 도면이라 보시면 되고요. 선도는 연결 상태 등을 표시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체도는 우리가 2D, 3D 이렇게 얘기를 하죠. 3D로 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도면을 나타낸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용도, 내용, 표현 형식에 따라서 도면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은 도면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실질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일을 많이 했을 때 이 어떤 도면이 있는지조차 이제 파악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어떤 주문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제작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 도면이라는 것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본인 혼자서만 하기보다는 좀 여러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한 게 기본 개념인데 그냥 도면이 필요하다, 도면을 달라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용도에 맞게끔 최대한 맞춰서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면은 이런 용도나 내용, 표현 방식에 따라서 있다고 알고 계시고 이제 활용을 하셨으면 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설명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도면을 구성을 하면 되겠죠. 이 많은 도면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것들만 이 중에 최대한 간추릴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은 어떤 도면이 필요할지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 유용할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실선이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형선,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릴 물건의 외형, 그리고 치수선, 치수 보조선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수문선은 점점점 이렇게 점들이 띄어서 그어져 있는 선인데요. 이 선은 토상도를 그릴 때라든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뒷부분에 존재하는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접는 선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걸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수문선이라고 해서 뒤에 가려져 있는 선을 나타낼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심선, 물건이 비대칭이 아닌 대칭일 경우 중심이 어딘지를 나타내는 선인데요. 중심선도 메이커 활동을 할 때 없어도 되지만 없으면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중심선도 실선과 수문선에 비해서 사용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중심선까지는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 가지만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주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서 이 부분은 어떤 걸 나타내는지 글로써 작성을 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도면을 그릴 때 주석을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석이라는 거는 도면에 많이 사용하면은 도면이 깔끔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우리가 만들 거를 이제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입을 하려고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석을 많이 달아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추가적인 부분은 글로써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남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선으로 제품을 그렸으면은 중요한 치수를 기입을 해야겠죠. 이제 물건을 선으로 나타내고 치수만 기입을 한다면은 거의 이제 설계는 완료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치수 기입은 치수선, 치수 보조선, 치수 기입이 필요한 부분에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그리고 치수선을 부어서 구간을 표시를 해줍니다. 치수선의 양쪽 끝은 화살표, 사선, 점 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화살표가 가장 무난한 방법이며 화살표로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치수선이 그어지면은 치수선 상하 좌우 보기 좋은 곳에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치수 기입은 밀리미터 단위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면을 그리고 제작을 하실 때 센티미터보다는 밀리미터 단위로 기입을 하시고 그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사용하셔야지 좋습니다. 모든 이제 도면들이 다 거진 미리미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이 이제 안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이 도면을 보여줄 때도 그 분들이 혼돈이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단위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통일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치수 기입 시 보조 기호도 한 약 10여 종이 있는데 이 10여 종도 많아서 많이 쓰이는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 보조 기호들은 치수 앞에 기입을 해야 하며 단 호만 위에 기입을 합니다. 지름은 파이로 나타내고 반지름은 R, 두께는 T로 표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보조 기호도 이제 생각하시기 힘드시거나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괄호와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보기 좋게 해서 신경 쓰시지 마시고 뭘 나타내는지 좀 더 명확하게만 나타내 주신다면 좋습니다. 치수 기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여러분이 도면 프로그램을 통한 치수 기입이 아니라 실제로 계산을 해서 기입을 할 경우에는 계산이 틀려서 치수 기입이 잘못되면은 그대로 제작을 하게 되면 완성품도 이제 잘못된 치수로 해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꼭 정확한 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치수를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모자르고 한 두 번, 세 번, 여러 번 꼭 확인을 해서 만들 때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